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를 비교해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는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를 대략적으로 누가 더 밀도가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이렇게 컵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하고 식용유를 들이부어 보는 거예요. 물하고 식용유를 들이부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하고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가 않죠, 그렇죠? 서로 섞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은요, 가만히 냅둬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물과 식용유가 나눠지게 되고요. 아래층에 이제 물이 좀 깔릴 것이고 위층에는 식용유가 이렇게 이제 깔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섞이지는 일단 않아야 돼요. 섞여버리면 이제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층상 구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안 섞이는데 이제 하필이면은 이제 식용유가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제 혼합되어 있던 한참을 보면은 물이 다 아래 깔리고 식용유는 위에 이제 붕 뜬단 말이에요. 물 위에 식용유가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물이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예. 밀도가 크면은요, 보통 이제 섞었을 때 아래쪽으로 이제 좀 깔아앉게 돼요. 아래쪽으로 좀 깔아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작으면은 위쪽으로 좀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물 치우고 식용유만 넣으면 식용유도 아래에 있겠지만 둘이 섞었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들이 더 아래쪽에 분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식용유보다는 물이 밀도가 크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 예, 간단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뭘 좀 집어넣어 볼게요. 돌멩이를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돌멩이. 그래서 돌을 집어넣으면은 돌이 여기 이제 깔아앉을 수 있어요. 붕덩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깔아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일단은 식용유는 뚫고 지나갔으니까 식용유에서는 이미 깔아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보다도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안쪽 바닥까지 여기 들어가서 깔아앉아 있단 말이에요. 밑에 이거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돌이 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물 아래로 이제 깔아앉아 있구나.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또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플라스틱을 집어넣었더니 요번에는 요 플라스틱은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은 이제 식용유는 뚫고 들어가는데 물은 못 뚫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제 플라스틱이 요렇게 이제 약간 이거 가라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일단은 식용유는 뚫고 들어갔으니까 식용유보다는 밀도가 큰 것이고 물은 뚫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물보다는 밀도가 작은 겁니다. 중간에 낀겨 있으면은 물과 식용유의 밀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볼게요. 요번에는 나무를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나무도막. 근데 이 나무도막은 식용유도 못 뚫고 여기 위에 둥둥 떠있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식용유보다도 밀도가 작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의 이제 밀도를 뭐 대소관계로 표현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은 누가 제일 밀도가 크다? 예, 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작은 것은 누구예요? 예,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밀도가 제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은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은 그게 이제 간단하게 밀도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밀도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Y축 요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X축 요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Y축은 이제 질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서 이제 그램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이제 부피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단위는 밀리리터. 요렇게 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을 좀 몇 개 좀 표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10ml,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20ml, 여기를 뭐 30ml, 그 다음에 여기를 40ml. 요렇게 좀 체킹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한 얼마로 할까요? 한 20g, 좀 20g으로 할게요. 20g. 여기는 한 40g.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뭐 60g. 요렇게 이제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눈금을 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조선을 조금만 좀, 아이고 잘못했다. 보조선을 좀 조금만 여기다가 좀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예, 이렇게 이제 보조선이에요. 여기 눈금선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물질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A라고 하는 물질은 부피가 이제 10ml고 질량은 20g이다. 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B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B라고 하는 물질은 여기에 지금 해당된대요. 그럼 B라고 하는 물질은 뭐 질량은 20g인데 부피는 뭐 20ml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점 요렇게 좀 체킹되어 있고 여기 이제 C죠. C라는 물질은 뭐 요러한 지점에다가 뭐 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게 질량은 60g이고 뭐 부피는 30ml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이제 D라는 물질이 있는데 질량은 60g이고 부피는 뭐 10ml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작업을 좀 취해 주셔야 되냐면 옆에다가 밀도를 빠르게 암산으로 이게 가능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암산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옆에다가 숫자를 좀 써 주세요. 예, 그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A라는 물질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밀도는 뭐였죠?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부피분의 질량 중요합니다.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10ml 분의 질량 20g 암산되시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10분의 20이니까 2g/ml죠. 근데 이제 단위까지 쓰면은 너무 지저분해 주니까 간단하게 옆에다가 숫자 2라고 좀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죠. 부피는 20ml고 질량은 20g이니까 얼마라고 쓰시면 돼요? 밀도는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하죠. B의 밀도는 1이고 A의 밀도는 2니까 B보다 A의 밀도가 더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30ml, 질량이 60g이죠. 그럼 30분의 60 하시면 얼마예요? 2g/ml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숫자만 쓰면은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또 하나 판단을 할 수 있냐면은 A라는 물질하고 C라는 물질이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똑같죠. 그렇죠? 예, 밀도가 똑같아요. 밀도가 똑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A하고 C는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D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좀 체킹해 보시면은 부피가 10ml일 때 질량은 60g이에요. 그러면은 밀도는 얼마? 밀도는 6이다. 이렇게 체킹하죠. 그래서 일단은 A, B, C, D 네 가지 물질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거는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A하고 C가 되는 거고 밀도가 제일 작은 것은 B가 되는 겁니다. 이때 A하고 C는 같은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를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로점까지도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부피당 질량에 해당하는 그래프. 요때 A하고 C는요. A하고 C는 어때요? 지금 기울기가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x가 부피고 y가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즉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기울기, 즉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라인을 그었을 때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B하고 같은 물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었을 때 이 라인에 있는 것들은 다 D하고 같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딱 보시고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세 개를 그렸는데 기울기가 또 밀도니까 이 라인에 있는 물질보다는 파란 거 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빨간 게 더 밀도가 크다. 이쪽으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밀도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도 큰 거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밀도는 작은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도 밀도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팁을 하나 좀 드리면은요, 요런 거 이제 점 있으면은 점 옆에다가 숫자로 간단하게 밀도를 빠르게 계산해서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뭐 보기 이제 고를 때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밀도의 비교인데 이렇게 이제 뭐 깔아앉아 있어요. 그럼 아래서부터 밀도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프 있으시면은 기울기가 밀도다. 기울기가 큰 게 밀도가 큰 거다. 기울기가 작은 게 밀도가 작은 거다. 그리고 포인트가 제시되어 있으면은 옆에다가 숫자를 써서 밀도를 빠르게 비교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